좋아요, 구독! 오늘의 두 번째 뉴스입니다. 최근 2차 전지주의 강세가 지속되면서 조만간 코스닥 대장수가 바뀔 전망입니다. 코스닥 내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컸던 바이오 업종을 2차 전지주가 앞지를 기세인데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1위가 에코프로 BM, 2위 에코프로, 4위가 LNF, 6위가 포스코 DX입니다. 관련해서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순환매 장세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황제주에 다시 또 이름을 올리기도 했고요. 오늘은 또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 강세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도 그렇고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차 전지주를 둘러싸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갈 수 있겠다라는 전망도 나왔었는데 다시 또 지금 힘을 뿜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해석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사실 지금 현재 내고 있는 실적이라던가 향후에 낼 실적들 대비했을 때 밸류가 좀 비싸 보이는 거는 맞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어떤 커뮤니티에서 좀 형성된 여론들 그리고 개인들이 거기에 부합해서 정말로 많은 매수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들. 거기다가 지금 외국계 회사들은 이런 종목들의 공매도를 많이 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버텨오다가 어제는 이 공매도를 쇼스키즈 그러니까 올라가다 보니까 손실이 너무 누적되고 커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가 숏커버와는 좀 다른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숏커버는 수익을 실현하는 거고요. 숏스키즈는 울면서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어제 창구에서 좀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거기다가 더불어서 일단 2차 전지 쪽은 지금 당장은 사실 6월에 양극재 수출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좀 줄어들었어요. 거기다가 세계 최대 화학기업인 바스프 이쪽에서 3원 개의 양극재를 양산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게 또 증설까지 또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하이니켈단에서 니켈이 90% 이상까지 오는 단계에서는 더 이상의 니켈 함량을 높일 수 없는 기술적인 좀 장벽에 부딪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세계 최대 화학 기업이 뛰어들어서 양극재 캐파를 늘리다 보니까 이게 공급이 부족해질 거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얘기들이 지금은 쏙 들어갔어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결국은 아무리 많은 소요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양극재의 판매 가격 자체가 하락할 수 있는 요인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같이 생각하면서 그렇다고 해도 시장에 맞설 수는 없습니다. 일단 주가가 간다고 하면은 시장이 옳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너무 신규 매수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요인들까지도 다 같이 고려하면서 판단을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주에 대해서는 고려할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 만큼 한번 사장님께서 짚어주셨던 요인들을 짚어보면서 한번 좀 신중하게 투자 전략 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편 또 현지 시간으로 오늘 테슬라가 2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경기 둔화와 더불어서 사실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2분기 실적 전망치 어떻게 나올지 예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2분기 실적에 따라서 우리 2차 전지주에는 어떤 영향이 나타나게 될지도 함께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은 한국 시간으로 내일 아침에 발표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일단 인도 대수 자체는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더 증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죠. 높은 영업이익률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따라가려는 기존의 내연기관차 공룡들을 가격적인 면에서 따돌리겠다라는 것들을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포드가 또 역시나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 지금 뛰어들어서 수익성 확보해야 되는 단계인데 테슬라 가격 또 낮추네 라고 하면서 가장 잘 팔리고 있는 F150 모델을 또 가격 인하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현대 기아는 지금 현지에서 이런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완성차 투자할 때는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유럽 생산기지 독일이 있어요. 독일의 기가팩토리가 있는데 이쪽이 현재 연산 50만 대입니다. 근데 100만 대까지 늘리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비싼 차를 많이 팔겠다가 예전처럼은 그런 전략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선두 주자로 나서서 이미 충전기까지 다른 내연기관차 공룡들이 우리 걸 쓸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차량을 더 많이 팔면서 시장의 캐파를 빨리 키우겠다. 이 전략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어떻게 펼쳐나가는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순이익은 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 가격을 인하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판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소재들, 양극재라던가 배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판매 가격 낮출 건데 너네도 가격 좀 낮춰서 공급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압박을 할 수 있는 요인들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는 지금 주가가 아까 서학개미들이 또 이쪽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왔어요. 네. 별로 걱정할 요인들은 아니에요, 솔직히. 개인분들께는 죄송하지만 동학개미건 서학개미건 그냥 개인 투자자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팔고 나간다는 건 누가 산다는 거죠? 외국인 기관이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저는 이번에 이런 파동에서 수익성이 일시적으로 훼손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시장 점유율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예전의 고점 $400 이상이죠. 충분히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테슬라의 실적도 바라보면서 앞으로의 사업 방향성 바라보시고 주가 추이도 어떻게 되는지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에코프로빔이 오늘은 또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10% 넘게 오르면서 35만 9천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들의 러브콜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질주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2차 전지주 가지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굉장히 이 시장에서 소외감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평가되어 있는 2차 전지주는 어떤 게 있을지 그쪽에 대한 투자 전략 저희가 어떻게 짜가면 좋을까요? 맞아요. 진짜 이렇게 가고 있는 종목을 대부분 또 못 들고 계세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포모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투자자들을 포모 사피엔스라고 요즘에는 또 그런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은 지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신규 매수 좀 들어가시고 싶은 분들은 일단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영역이에요. 하지만 일단 눌림목을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7월 5일에 이제 탑픽으로 이 시간에 똑같이 선정을 했던 종목이 나노신소재예요. 네. 그게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또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눌려 있는 종목들, 그런데 꼭 필요한 것들. 이쪽은 이제 CNT 도전제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향후에는 양극재를 주행거리를 더 늘리기 위해서는 양극재를 그만큼 더 채워 넣을 수 있는 기술들이 중요해진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기억이 있고요. 네. 거기다 양극재와 음극재 모두의 도전제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또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다 연말에는 캐파가 3배 이상으로 되는데 왜 캐파를 늘리겠습니까? 앞으로 이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확보된 캐파를 가지고 이제 공장을 증설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단기간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는 매력도 있는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장중에 짚어주셨던 목표가에 도달하기도 했잖아요. 네네. 네, 그럼 오늘도 좀 접근이 유효할까요? 어떨까요? 일단 차장님? 네.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 조금 이제 쉬어가는 동안에 어제 너무 강하게 좀 올랐죠. 그런 과정에서 한 15만 원대 일봉 매물대 전 고점 부근이에요. 6월 중순 정도 되는데 거기를 맞고 살짝 떨어졌는데 이건 뭐 조정이라고 보기도 애매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여전히 접근 가능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일단 목표가를 올려야 될 것 같아요. 18만 원까지 목표가 추가 상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추가 상향한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반도체 쪽도 바라봤고 2차 전지주 쪽도 바라봤는데 탑픽 종목은 어디서 가져오셨을까요? 네, 2차 전지에서 또 가져와 버렸네요. 네. 네, 아무래도 반도체가 좀 전반적으로 꺾이다 보니까 약간 눌림목 더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코인테크라는 종목인데 이것도 안 올라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올라온 거 대비 실적 대비했을 때 아직도 좀 갈 자리가 다른 것들 대비해서는 편안하게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종목이고요. 일단 스마트 팩토리 쪽에서 강자입니다. 꼭 2차 전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공장을 세우는 데 있어서 스마트 팩토리는 이제 필수적으로 인건비가 계속 상승해 나가는 분위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는 스마트 팩토리를 만드는 회사들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걸 결국에는 2차 전지 쪽으로 사업 확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SK온이 만드는 공장에 이런 시설들이 이제 들어가는 과정들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실적이 이미 나오고 있는데 요즘에는 약간 시장이 그런 것 같아요. 실적이 나오고 있는 것보다 앞으로의 더 기대감, 꿈
이런 것들을 보고 주가가 더 많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관점에서 그런 것들 너무 많이 가 있는데 약간 그런 것들 따라잡을까 말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미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종목에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